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 군과 군 엘리트의 어떤 정치적 위상입니다. 자, 북한 사회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지요. 자,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조선 인민군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 정신의 어떤 발원지이며 선군혁명대학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그 인민의 어떤 지와 사명이 최상의 경지에 올랐었음을 어떤 선언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 정치적 역할과 군 엘리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인데 여기에서는 자, 군은 김일성 시대이건 어떤 김정일 시대이건 또 김정은 시대이건 여전히 당의 군이자 수령의 후계자의 어떤 군이라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당은 어떤 애? 당은 군이라는 얘기죠. 당은 군이고 그 다음에 수령 후계자였던 군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은 사회 또는 경제 부문으로 어떤 역할 확대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군 자체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은 아니고 강화된 것은 뭐냐면 군 엘리트의 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김정일의 언급도 바로 어떤 군의 역할의 의식화 그리고 대민관계에서 따라 배우기의 어떤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위원회의 어떤 강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권력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국방위원회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방위원회 강화. 자, 국방위원회 수의 증가, 위원 수의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함께 새로 국방위원회에 임명된 어떤 이들의 면면이 국방위원회의 어떤 지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추측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일일이 나열을 하진 않았지만 보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임명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국방위원회의 어떤 지위가 너무 강화됐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군 시대에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이 국가기구는 뭐냐면 자, 국방위원회이고 이 국방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선군 정치의 제도화를 표현하고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방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군 엘리트의 부상과 정치적 위상입니다. 그래서 군 엘리트의 여기는 자, 국방위원들의 어떤 상당수가 이 군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군 엘리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어 있다고 여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국방위원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그 면면이 상당히 어떤 그런 그 국방위원회에 강화되는 그러한 측면에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엘리트들의 어떤 정치적 역할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제 4절 이제 사회 경제 부분의 어떤 민간 어떤 관계인데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군의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 역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사회적 부분에서 군은 인민들에게 이 사상과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 방식의 어떤 전형으로 정책 수행의 어떤 추동 역할을 하는 한편 또한 경제적 부분에서 군은 경제 건설과 인민 경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국가 건설의 핵심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군 사상과 사업 방식의 이제 확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선군 시대에는 사회적 부분에서 이 군민 일치의 핵심은 민이 군의 어떤 사상 및 사업 방식을 따라서 배워서 그다음에 혁명과 이 건설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군 시대에 어떤 북한은 군이 갖는 어떤 이런 장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민과의 어떤 협력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혁명과 건설과 함께 나설 것을 이제는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민 관계에서 군의 어떤 전형 제시는 뭐냐면 혁명과 건설에서 이 인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동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자, 군의 장점에 대한 북한 측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북한은 군대가 이런 시련의 시기에 당과 그다음에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김정일 어떤 국방위원장의 의도와 그다음에 명령에 대한 어떤 제1의 옹호자, 그다음에 제1의 관찰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옹호자, 제1의 옹호자이고 그다음에 제1의 어떤 관찰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구체적인 어떤 성과로 여기에서는 뭐 발전소, 그다음에 어떤 유원지 건설, 토지 정리 사업, 그다음에 어떤 관계 정신들,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시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 군은 이 지도부의 명령을 받들어서 조국을 보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점에서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인민들과 달리 군은 특별한 신념하에서 당 사업을 해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군의 모범 사례는 항일 시기와 연결되는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북한은 어떤 사업 방식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항일 유격대식, 그 다음에 선전 선동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 화선식 방식, 그 다음에 화선식 방식은 뭐냐면 한일 유격대식 방식의 어떤 변형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 화선식 방식과 항일 유격대 방식은 어떤 동일한 이런 어떤 선전선동 방식이라고 우리가 언급해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무방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이 특성이 뭐냐면 모두 한일 혁명 전쟁의 그 시원을 어떤 그 소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사상 부분에 대한 설명도 거기에 따라서 유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군의 어떤 장점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장점이 한일 혁명 시기에 승리를 이끌었다고 여기에서는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는 이제 장점으로 특징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자, 대민 관계에서 이 군이 사회적 모범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 사상, 어떤 면에서 사상의 기품, 그 다음에 사업 방식, 투쟁 기품, 이런 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떤 실패를 결국 어떻게 보냐면 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의 단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투쟁 기품은 사상 기품을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에 여기에는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사상 기품의 핵심은 뭐냐면 혁명적, 여기에서는 이 그 사상 여기에서는 그 사상 기품, 이 사상 기품의 핵심은 뭐냐면 혁명적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군인 정신. 그래서 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오는 이런 그 3대를 거쳐오는 이런 그 독재혁명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혁명적 군인 정신의 기본은 뭐냐면 수령 결사 옹호 정신, 수령 결사 옹호 정신, 옹호 정신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사 관철의 정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에서는 영웅적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적 군인 정신 외에도 혁명적 낙관주의, 군인 문화, 군인 품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기에서는 이 투쟁 기풍이나 사상 기풍은 뭐냐면 수령 결사, 이 수령 어떤 면에서 결사 옹호 정신, 그 다음에 결사 관철의 정신,
그다음에 영웅적 희생의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선은 뭐냐면은 이제 그 대인 관계에서 그 군은 자, 네 번째는 자, 군은 어떤 사상 기풍과 투쟁 기풍의 전형으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 여기에는 체화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당해 있고 혁명적 군인 정신과 여기는 화선식 방식이 인민들에게 체화되려면 사상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매개체는 어디냐? 당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화선식은 어떤 방법으로 일행되는 거냐 얘기를 하면, 자, 정치 사업 방식으로 여기서는 제기된 이런 어떤 혁명과 그다음에 건설 방식에서 이제 이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화선식 방식은 뭐냐면 선전선동 방식이에요. 선전선동. 이 선전선동 방식, 이것으로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하나의 어떤 군대의 어떤 전투적이고 그다음에 호수성 강한 방식, 이런 것들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선식이 교양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뭐냐면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어떤 출판물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다음에 전선으로서의 어떤 편지 보내기, 맹세문 채택하기, 그다음에 전투 소보, 그다음에 돌려보내기, 뭐 군중문화 사업 어떤 강화하기, 대중적 영웅주의 고무도,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 북한의 어떤 현실적 요구에 맞는 계급 교양 사업의 어떤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보다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 대중의 신금을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대중의 신금을 올려야 된다. 대중의 신금을 올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방법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선전선동 방식, 화선식, 이것으로 진행해야 된다. 대선으로 신금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이 대중으로 파고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 교양 방식에서 군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군 지휘관들의 어떤 대중 밀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사상 기풍과 투쟁 기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국가 경제를 통한, 여기에서는 이제 대민 지원인데, 자, 경제 부문에서 이 군은 단순한 대민 지원을 넘어서 국가 건설의 어떤 핵심 세력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언제부터 이루어져 가게 됐냐 하면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50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서부터 60년대 어떤 이런 쪽에서 이루어왔는데, 사실 어떤 비교할 차이가 여기에서는 이제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자, 군 차원에서 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민의 일을 어떤 지원함으로써 국가 건설 사업에 동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그 대민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군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건설을 여기에서는 추진한다는, 여기에서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군 시대의 어떤 인민들은 군의 노력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력 동원을 통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어떤 군의 경제적 역할이 군민 일치를 보다 공고하고 더욱더 어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에 어떤 이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민 지원을 넘어서 국가 건설의 핵심 세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북한 측의 이제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자, 대민 관계에서 어떤 군의 경제적 역할은 뭐냐면, 자,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다른 국가들의 군대는 조국의 보위에만 매진하는 반면, 이 북한은 군의 어떤 선군 정치, 여기에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국가에 큰 이득을 주는, 즉 군대가 경제 건설에 나서는 어떤 국가 건설의 핵심 세력이라는 이러한 점이 여기에서는 다른 국가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러한 세대 보면, 자, 직접적으로 뭐냐면 군대가 어떤 조국의 수호자이고 인민의 충복으로 본분을 다하면 뭘 해야 되냐면, 자, 조국 보위는 물론 사회주의 어떤 경제 건설에도 이 군이 맡아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현지 지도는 군 부대뿐만 아니라 어떤 군의 어떤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북한이 이제 10년간 군대의 어떤 노력 투입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그다음에 어떤 국가 건설의 핵심으로 이어져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루어진 거 보면, 자, 발전소 건설 및 탄광 지원, 이런 사업을 여기서 또 군이 이뤄갔고요. 농업 생산 지원, 그다음에 국토 건설 사업, 여기는 뭐 물교공사라든지 도로 및 철도 공사, 그다음에 다리 공사, 거리 공사, 동굴 공사, 뭐 산림지 재건, 뭐 이런 것들을 이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및 시설 공사, 여기는 뭐 공장, 제염소, 극장, 기타 등.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민생활 관련 공사, 여기 있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유원지라든지 먹거리 관련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가의 어떤 기간 사업에 이 노력 투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군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전략난이라든지 이 식량난이 우선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은, 즉 군의 어떤 경제적 역할은 대민 지원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어떤 이 다른 경제 활동은 물론 군부대 사업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자, 군 역할 확대와 이제 민의 어떤 군 인식입니다. 민의 어떻게 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보면 자, 북한이 인민들에게 어떤 군의 사상이라든지 이 사업 방식을 교육하는 이제 군이, 북한의 어떤 인민들에게 이 군이 사상 교육이라든지 사업 교육, 이런 어떤 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 건설을 통해서 인민 생활을 원조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김일성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오는 이 3부자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거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에 들어가면 참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여튼간에 이 북한의 어떤 이런 군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이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이 3부제 체제를 유지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자, 군이 이 대민 관계에서 어떤 모범의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군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이 대민 관계를 나갔는데 모범적이지 않고 어떤 민간의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당은 교양 사업을 통해서 군에 대한 어떤 신뢰와 국민 일치를 심어주는 이 동시에 이 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민들에게 뭐냐면 이 선군 정치에 대한 이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원군 사업과 그다음에 군 따라 배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거죠.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특히 이제 조선민주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조선민주 여성동맹 같은 이런 동맹에서는 자, 물자 지원과 현장에서의 그
그 선동 사업 등을 통해서 그 군민 일치의 어떤 풍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이제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신들의 어떤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의 도움에 대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군이 상당히 어떤 민에 대한 그런 부족한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계속 독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그런 그 마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반면에 사상 교양 학습에서도 여기는 실제 어떤 군과의 접촉에서 군의 행태에 대한 어떤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민들 간에 군이 호랑이 가죽을 썼다, 군이 호랑이 가죽을 썼다라든지 이 군복이 호랑이 가죽보다 낫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하게 군대를 때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여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군사 복무의 장점이 적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 비롯된 것인데 뭐냐면 군사 복무의 어떤 장점이 적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민 접촉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자, 먼저 여기는 군사 복무, 이 군사 복무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전에는 북한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 복무라든지 입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졸업, 그다음에 간부 표중을 갖춰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간부 표중을 구비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면 군대에 간다는 것이었죠. 자, 대부분의 이 제대할 때 입당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일부 제대 군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입니까? 대학에 갈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군대의 어떤 면에서는 자원 입대하고, 그다음에 전군은 군사 의무 복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어떤 사람질한다라는 인식도 퍼져 있다는 거죠. 군대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군대에 가봤자 허약자가 되고, 그다음에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그다음에 입당도 생활 영위, 어떤 영위에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북한에도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 차출되면서 이 군인들의 어떤 인명 손실이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복무에 대한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매력이 격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겨났고, 그래서 군에 대한 인민 인식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어떤 면에서는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군의 대민 인식에 어떤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원 과정에서 군과 민의 어떤 갈등을 보여야 하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민군과의 어떤 갈등은 군인들의 어떤 힘, 과시, 그다음에 어떤 인민 소울의 약탈, 이런 것들로 이제 비롯해서 선군 정치 이후의 군의 힘이 이제는 강해지면서 군인들의 어떤 행포라든지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이제 흥미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자, 군의 어떤 전통적 역할에 대해서 이 인민들은 여전히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뢰를 보일까? 라는 거죠. 왜 군대에 신뢰를 보낼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자, 현역이나 이 제대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어떤 힘자랑을 하거나 심지어서 그다음에 인민 보안군들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이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 소유물에 대한 어떤 약탈,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면은 이런 행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면은 군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 이런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데, 그러한 요소에서 우리가 보면 군인들은 그 민간인들의 어떤 소유물을 훔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훔치면 처벌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이런 가벼운 어떤 그런 처벌을 끝난다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어떤 칭호, 이 계급을 어떤 면에서는 감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제대, 이제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제대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가벼운 처벌을 끝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흥미로운 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여튼간에 이 전통적 역할에 대해서 인민들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체로 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이 전쟁에서 남한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고립 압살 정책이 없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직접 대결에서도 이 승리를 확신한다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뭐냐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미국에게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군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북한군의 무력에 대해서는 대남 우위를 자신하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자, 그래서 군의 안보적 역할에 대해서 인민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자, 군의 역할 확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 차원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일단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민 관계 차원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군 관계, 이제 어떤 군민 일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 지금까지 북한의 민군 관계를 어떤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안보 부문을 넘어서 사회라든지 경제 부문에서 이 당의 어떤 군 역할을 당이 어떤 군 역할을 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군은 어떤 체제라든지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 나서도록 어떤 이끌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의 의상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이 군 엘리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기구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분에서 이 군은 인민들 가운데 이 사상이나 그다음에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보면 자, 군은 국가 건설 사업의 어떤 핵심 사업으로 그다음에 인민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중심에 서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민군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군민 일치, 그 목적이 체제 및 정권 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군의 어떤 사회 경제적 부문으로 이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건설적 부문 이런 부분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 확대를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군은 어떤 당의 군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대민 차원에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 또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군의 대민 지원 과정에서 군인과 인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자, 군의 경제적 노력 동원 과정에서 이 사고 등으로 군사 복무에 대한 이 기피 현상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북한 사회에서 이 주력 세력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가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군 정치는 북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경제 상황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당보다도 군을 앞세워서 전투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끌어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인민들의 어떤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다음 세력으로 이 대안이 존재하는가 이런 점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인민들은 군의 안보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보인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운데, 자, 북한사에서 군의 이상은 일부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했지만 사회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민지원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을 군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한꺼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어떤 그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민군, 군의 어떤 일치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한번 어떤 그런 체제 유지를 위해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 유지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기간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